공동 국회의원이십니다. 위원장이신 신기남 국회의원입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윤중로 차로 오면서 정말 벚꽃이 아름답게 거리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어찌 보면 좀 불편하고 또 어두운 진실을 말씀드림으로써 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해 2월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가슴 아픈 편지 한 장과 또 현금 70만을 남기고 송파 세모녀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동대문구에서 퇴근을 앞둔 독거 어르신이 고맙습니다. 국 한 그릇 드시죠. 그리고 적힌 봉투에 10만 원을 넣어놓고 또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안산에서는 또 생활고에 허덕이던 어떤 분이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죠 바로 영등포에서는 한 세입자가 5개월치의 월세를 내지 못해서 자기가 살던 방에 불을 지르고 옥상에서 투신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 매일 39.5명이 자살했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거의 2명이 자살한 꼴입니다. 2013년 한 해로 따지면 14,42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며칠 전 예멘에서는 내전으로 인해서 5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멘 내전 사망자의 거의 28배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내전 상황이 아닙니까? 전쟁 상황이 아닙니까? 큰 재난 상황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아니고 재난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나간단 말입니까? 인구 감소는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미래를 대모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1.2명으로 세계 최저이고 50년 후 고령인구는 4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생산인구 1.2명이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합니다. 초고령 사회가 우리 앞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노동시간은 어떻습니까? OECD에 따르면 우리 대한민국은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성은 꼴찌입니다. 이런 것이 불편한 진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죽도록 일하면서도 생산성은 떨어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해서 피로가 쌓이고 이런 피로사회의 전형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정체하고 사회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10년째 국민소득은 2만 불대에서 머물러 있고 국민행복지수는 꼴찌입니다. 가난과 불평등이 세습돼서 신분 이동이 차단되면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잃고 사회는 불안사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웬 말이고 국민통합이 또 웬 말입니까? 시민 여러분, 당원 문제 이것은 결코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인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절박감을 가지고 운전무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는 나서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한번 치시죠. 우리 앞에 닥쳐온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복지입니다. 여러분, 복지야말로 우리 시대의 빈곤과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지는 행복 지수를 높이고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를 만듭니다.
여유와 성찰을 가능합니다. 상상과 창조의 조건을 만듭니다. 그리고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높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계의 선진국들 여러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복지 안 하고 잘 사는 나라 보셨습니까? 복지 안 하고 성장한 나라 있습니까? 복지 안 하고 행복한 나라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유럽 보십시오. 독일과 프랑스를 보십시오. 아니,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동력을 유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전략의 키워드는 바로 복지입니다. 이 엄연한 진실 우리가 대표해서는 안 되죠. 멀리 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를 보십시오. 바로 서울특별시가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에 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도시 경쟁력과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행복하고 도시는 global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장 취임 일성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복지특별시장이 될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5년 서울시의 복지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34.3%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2002년에 비하면 금액은 6.3배, 또 비중은 2.9배가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복지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서울시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소중한 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 지출이 직접 생산과 부가가치의 유발 효과를 또 고용 창출 효과를 크게 낸다는 것이 바로 서울특별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2013년 12월에 펴낸 사회복지 재정지출의 사회경제적 효과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한번 보십시오. 2013년 서울시는 6조 285억 원의 사회복지 예산을 지출했는데요. 그 결과 이 지출 비용의 2배가 넘는 14조 112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가 15만 4천 명의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말하자면 복지가 공짜나 낭비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성장의 바탕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이고 소모입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복지는 사람에 대한 투자, 미래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한 공동체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이죠. 지난 3년 복지특별시를 향한 서울시의 항해는 실제 시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2011년 11월 저는 아이들이 먹는 밥 한 끼에 어른들의 세상의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로 눈칫밥을 조성합니다. 이런 원칙 아래 친환경 무상급식에 결제함으로써 저희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19만 8천여 명으로 시작했던 급식지원, 지금은 초중학교 전면 확대돼서 작년에 만 72만 9천 명의 학생들이 차별없고 또 건강에 좋은 친환경 밥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밥은 허기를 메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학습이고 공부입니다. 여러분, 밥 공부, 밥상 공부가 최고의 공부인 거 아시죠? 네. 이게 여러분 낭비고 소모입니까? 전국 최초로 시작된 반값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만들고 또 대학생들을 빚더미 앉게 한 실질적인 그리고 살인적인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중용해서 학습권마저 침해하기 일쑤였습니다.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결과 서울 시립대학교는 인지도가 높아졌고 유명대학이 되었습니다. 시립대 반값 등록금은 전국 186개 대학의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주도했습니다. 등록금 부담을 드러낸 학생들은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동시에 해외여행과 워킹홀리데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이고 소모입니까? 여러분들 학습이 가져가시면 서울 시민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서울시민 복지 기준선, 여러분 저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시민복지 기준선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102개 단위 사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중앙정부가 놓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송파, 세모녀와 같은 그렇게 힘들어했어요. 비수거, 빈곤층 5만 5천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들에게는 생명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이고 소모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서울시청 비정규직 청소용역 직원으로 근무하던 분, 이경자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꿈에도 그리던 정규직이 됐습니다. 65세 정년을 보장해주는 준공무직 신분증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기뻐하시는 그분을 보고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시 직원 7천여 명이 이경자 씨 같은 그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낭비이고 소모입니까? 뇌졸중을 앓던 이정자 씨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서울의료원 환자 안심병원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일반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에 이르는 간병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다가 환자 안심병원으로 옮긴 이후에 건강과 생활도 되찾았고 희망도 되찾았습니다. 지난 2년간 19만 5,400여 명의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 공공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소모입니까? 서울의료원의 반값 응급진료비와 반값 장례비 정책은 당장 돈이 없어도 먼저 진료를 받고 사정에 따라서 의료비를 분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서울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고 소모입니까? 서울시는 아이는 국가가 키워야 한다는 철학과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 어린이집은 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이 대기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러고도 출산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지난 3년 서울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296곳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4년 동안 1000개를 더 만들겠다는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이게 소모입니까? 서울시는 고령화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100만 명에 달아 서울시 10명 중에 2명은 장년층, 이른바 베이비붐층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복지, 배움이 함께하는 50플러스 캠퍼스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서울 곳곳에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한 선제적 투자는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큰 절감을 불러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이고 소모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 화재 현장에서 누구도 돌보지 못해서 정말 온몸이 수금덩이가 되었던 불에 탄 목숨을 잃었던 이런 중증 장애인분들 24시간 활동 보조인을 붙여드리는 일, 이게 여러분 예산의 낭비입니까? 소모입니까?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평생 가족여행 한 번 못 가본 이분들에게 2, 3일을 가족여행 보내드리는 그것이 여러분 낭비입니까? 0세부터 12세 아이들에게 주치의를 붙여서 발달 전환기마다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이런 주치의 제도,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소모입니까? 저는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는 먹는 것 대신에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의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살피는 의료야말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는 국가와 정부가 반드시 해나가야 될 일입니다. 서울시가 70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13개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권을 시민들에게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낭비입니까? 소모입니까?
재정 때문에 복지하기 어렵다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 강바닥을 파헤치면서 무려 22조 원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2조 원이면 한 해 결혼하는 신혼부부 11만 살 22만 명에게 2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공짜로 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집 전부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고도 남는 돈입니다. 65세 이상 500만 어르신에게 매달 36만 원씩 1년을 드리고도 남는 돈입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이야말로 남기고 소모감이고 무엇입니까? 시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복지의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깨뜨리고 나라를 들떠나게 할 것이라고들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울을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를 보십시오. 복지 예산을 이렇게 늘리고도 서울시의 채무는 지난 3년 동안 7조 5천억이 감축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난번 임기 중에 제가 8만 호를 건설했고 지금 또 앞으로 4년 동안 8만 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도시 경쟁력 파워 지수는 세계 6위로 될 때 또한 떠난 금융도시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외국인 관광 일수는 1200만 명에 육박했고 관광에 꽂힌 마일스 도시는 4위에 올랐습니다. 대의하기 좋은 도시 세계 1위였습니다. 서울은 시민의 복지, 삶의 질과 행복 지수를 높이면서도 글로벌 도시로서의 도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서울시의 변화는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시는 행정 혁신과 복지 전달 체계 혁신을 통해서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꿈꾸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근무 공간이었던 동주민센터, 주민의 소통 공간으로 혁신해서 찾아오는 주민센터가 아닌 찾아가는 주민센터로 바꾸고 있습니다. 복지의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제 올 7월이면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0세부터 2세까지 또 65세와 70세 어르신에 대해서 찾아가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찾아가는 빈곤층만을 보호하듯 찾아오는 빈곤층만을 보호하듯 기존의 복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서 인생의 전환기에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공공이 먼저 찾아가서 함께해주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동시에 질적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더욱 튼튼한 복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는 바탕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행복한 사람특별시 서울의 꿈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세계적 복지국가의 모델을 설계하고 기초한 스웨덴의 페르손 총리, 지난번에 서울시장실에 찾아와서 제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10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 사항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에 전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대한민국 정부는 구상보육, 기초연금 등 온 국민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복지를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그 돈 실제로 누가 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만 해도 무상보육에 드는 예산 65% 서울시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가 무상보육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지입니까? 인간적 존엄성과 행복의 정지는 결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거나 서로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더 큰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보육, 기초연금 같은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그 대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놓치기 쉬운 세심한 배려, 시민의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그런 복지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꿈을 이룰 수 있고 그럼으로써 국가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당위입니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가치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자존, 실존을 지켜 인간다운 삶을 실현해 나가는 것,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또 동시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복지는 바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부모의 가난을 떠올리며 먹는 밥은 아이들에게 열등감이나 수치감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는 존엄한 인권을 가진 주체로서 하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것이고 사회적 연대와 신뢰의 틀도 깨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밥을 궁금합니까? 저는 복지는 결코 선거용이나 정치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의식해서 복지를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지는 순수한 인간의 존엄성, 차별과 빈곤의 극복,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투자되어야 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무엇보다 복지는 시혜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결국 인간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인간으로서 당연입니다. 또 인간답게 살 권리인 인권이 보편적인 것이 인간을 위한 복지도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법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밥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는 왜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다 근본적인 면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대국민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를 초청해서 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복지 성장론이라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담론을 사회적 의제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 시작이 오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